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조교수입니다. 32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로 하는 총정리 실기시험 편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안한 자세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 3번이죠.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오른쪽 상태라는 거는 어디예요? 예, 불편한 쪽이죠.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37번.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자, 이것도 새로 도입된 부분인데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책에 그대로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책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요거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항목에 위배되는 거고요. 두 번째,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억제대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지금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화장실 가면 서로 고생이니 이제 간이변기를 쓰면 좋겠어요. 이것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이게 답입니다. 38번.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게요. 자, 경관 영양이 뭐지요? 예, 콧줄이라고 얘기하죠. 비위관을 얘기합니다. 자, 정답은요. 2번이에요.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뭐예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 체온과 같은 온도로 준비를 하고. 자, 3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설사나 탈수가 유발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빠르게 제거한다. 제거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요게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체를 높이고 30분 동안 앉아있는다. 요게 답이죠?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요게 답입니다. 39번.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예, 4번이죠.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자, 1번부터 보면 가루약은 물에 녹여서 하지 않죠. 먹일 때 녹여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알약은 용기에다가 냉동 보관하나요? 상온에 보관하죠. 그리고 3번, 귀약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하면 또 변질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물약은 주사기 1회분씩 나누어서 보관하나요? 주사기를 이용할 때는 언제예요? 용량이 적을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늘침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지 나눠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39번의 답은 그래서 4번,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가 답입니다. 40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귀에 염증이 있는 귀약 투여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1번이 답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 상방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41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화장실 문 밖에 응급벨을 설정. 응급벨은 맞아요. 응급벨은 맞는데 응급벨을 어디다가? 화장실 안이든지 손에 쥐어야 되지 문 바깥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는다. 위험하죠.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고요. 4번.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문턱을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에 희미하게
예, 안 보이면 넘어집니다. 다 낙상을 조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한 거는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가 답입니다. 42번.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볼 때, 자, 네모 박스를 보겠습니다.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이게 뭐예요? 네, 5번이죠.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간다. 배변을 하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바로 옷 벗고 서성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 뒷품을 움켜잡는 게,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배변 상태를 확인한다. 요게 답입니다.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해요.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소를 돕는 방법. 배변 중인데 대상자를 배소를 돕는 거예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서 배변을 도와주는 행동이죠. 1번부터 보시면요.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그럼 소리가 나면 부끄러워요. 오히려 우리는 소리가 나는 거를 조금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죠? 예, 변기 밑에 화장실을 깔거나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놓는 거였죠. 차가운 물을 마시면 어르신들 불편합니다.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변이가 있을 때 해야지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으면 또 이것도 어르신들이 힘들 수 있고요. 이동 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우리가 웬만하면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기저귀를 채우는 거는 누구를 위한 행동이에요? 예, 오히려 수발자를 위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5번입니다. 44번. 유치도뇨관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유치도뇨관,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그러죠. 예, 소변줄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이 있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을 보면 4번이에요.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소변이 배출되지 않고 이게 고여 있으면 배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왜 배출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꼬였거나 눌렸거나 확인한다. 그래서 유초도뇨관 문제는 잘 뱉은지 확인한다도 있지만 통증을 호소할 때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소변줄이 꼬였는지 눌렸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많이 있죠. 자, 45번입니다.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정답은요 5번이죠.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건 뭔가요? 1번에 있는 거. 예, 배변을 도와주는 거죠. 자, 두 번째, 2시간 간격 간이변기 2시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욕창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해서 소변량을 조절하지 않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새니까 이렇게 저렇게 체위 변경을 하면서 예,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46번 보세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와줄 때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온 그림 문제인데 예, 정답은 4번이죠. 257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짜라는 거예요?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서 짜야 된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자, 정답은 3번.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는, 손톱 끝이 아닙니다. 1번부터 볼게요. 침상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중앙에 눕히면 이 머리 어깨 쪽으로 물이 고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댄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2번도 보시면 방수포를 머리 부위에 깔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어깨 아래 부분까지, 어깨 밑에까지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 너무 춥죠? 따뜻한 물로 헹군다가 맞겠고요.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일단 어느 정도 말리고, 자, 젖게 하는 거는 엉켰을 때 스프레이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입니다.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8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코 바깥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나요? 눈곱이 없는 문 쪽을 먼저, 깨끗한 쪽을 먼저 닦지요. 3번은 면봉으로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자, 귀 속이 아니라 뭐예요?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내는 거고. 자,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인가요? 안쪽에서 바깥쪽 바뀌었고요. 자, 5번도 눈, 코, 귀, 목이 순이 아니라 입, 이마와 볼, 목의 앞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 돕기는 2번. 코 바깥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요게 답입니다. 49번.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정답은 4번이에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나일론이 틀렸지요. 나일론이 아니라 뭐예요? 면 제품이죠. 그 다음에 발톱은 어떤 모양? 둥글게 아니라 일자 모양으로 다는 것이고, 자, 발톱깎이로 각질을 제거하나요?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발톱깎이가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줘서 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고요. 하루에 3번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고 한 10에서 15분 동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49번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 관리하는 방법은 4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요게 답입니다. 자, 50번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예요. 자,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팔은 건강한 팔이고 왼쪽 팔은 편마비인데 입히는 순서예요. 입을 때는 어느 쪽부터? 마비된 쪽부터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비된 쪽이니까 왼팔. 그 다음에 손보다 수액이 먼저 나와야죠. 수액. 오른팔 해서 정답은 5번이에요. 수액이 나오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팔, 마비된 팔 생각했을 때 편마비니까 아, 마비된 팔이구나. 그럼 이 1, 2, 3, 4, 5 답 중에 마비된 팔이 먼저 있는 거는 5번밖에 없어요. 왼팔을 집어넣고 수액을 집어넣고 오른팔이 빠져나오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입히는 순서 5번이 답입니다. 51번 가나다라 문제가 또 나왔어요. 가나다라 문제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한번 순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지요. 그리고 라번으로 가서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번은요.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히고요.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그래서 가라, 다, 나, 마 51번의 답은 4번입니다. 52번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거. 이번에 뭐 올린다 내린다 이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요 그림 문제거든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모습을 보시면 무릎을 구부렸죠. 그리고 허리는 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의 무릎과 그 요양보호사가 무릎이 겹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두 사이에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이 서서 두 다리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 그런 모습이 2번의 모습이죠. 53번 휠체어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자, 턱에서 내려가는 휠체어 이동 방법이에요. 그림과 같은 방법.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5번이죠? 뒤로 돌려서 뒷바퀴를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그래서 큰 바퀴가 먼저 뒤로 돌려 내려오는 5번이 답입니다. 54번도 그림 문제네요. 자,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비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정답은 뭘까요? 4번이죠. 등과 어깨 밑을 받쳐서 앉히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55번을 보시면요. 또 그림 문제인데요. 보행 벨트를 이용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하는 부위와 요양보호사 위치예요. 지금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편마비입니다. 자, 우리 보행 벨트 원리 아시죠? 보행 벨트를 어디다 묶어요? 허리 부분에 보행 벨트를 묶고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쓰죠? 불편한 쪽에 쓰죠? 그럼 결국 그 원리대로 허리에 벨트를 묶은 거는 1번하고 2번인데 요양보호사가 어디에 쓴다고요? 불편한 쪽 왼쪽에 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다음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 4발 지팡이가 남았는데요. 지팡이 맨 밑에는 뭐가 있죠? 고무 바킹이 있죠? 고무 바킹이니까 5번 바닥 끝에 고무 상태를 살핀다. 고무가 다르면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57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 보시면 답은 3번입니다.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왜 찬물로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구죠? 예, 혈액은 단백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운 물로 하면 응고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먼저 찬물로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게 답이죠. 1번부터 볼게요. 가래가 담긴 병은 격일로 닦는다. 격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닦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세탁하게 되어 있고 4번도 보시면요.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까지는 맞아요. 근데 어디다 말려요? 그늘에 말리는 거고요. 배설이 묻은 우리는 모아서 다른 이와 함께가 아니라 분류해서 따로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7번의 감염 예방 방법 정답은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가 답입니다. 58번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3번이에요.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지진이 발생하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다. 엎드리는데 우리 어디 엎드리라고 그랬죠? 네,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붙잡고 엎드리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도 보면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위험합니다. 5번 승강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대피한다.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지진이 발생하면.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이게 답이죠. 자, 59번. 이번에는 또 수해가 발생했는데 전기 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여름철마다 수해가 났을 때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양초 굉장히 위험하죠. 폭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2번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레인지를 켠다. 예, 가스 누출이 있을 땐 창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3번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컨센트에 여러 전기기구가 틀렸죠. 문어발식 사용하는 것도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4번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59번의 답은 5번 정전 복구를 한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60번 수확한 후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자, 정답은 2번 망고가 되겠습니다. 61번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 습도가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인데 낮을 때예요. 자, 낮을 때는 4번이죠. 호흡기, 점막 건조. 그래서 습도가 낮은 봄, 겨울 요때는 우리가 호흡기계 질환이 많이 노출이 되지요.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요,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그럼 적정 실내 습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40에서 60%가 적정 실내 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2번.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정답은 뭔가요? 4번이죠.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물론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나 휠체어 정도 탈 수 있는 분이시겠죠.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에 관한 문제예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답은 2번입니다.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밥을 준비할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모든 거를 다 준비한 다음에 어르신을 앉혀놓고 식사를 도와준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은 예쁜 유리컵. 예쁜 거는 좋은데 유리컵 위험하죠. 투명한 유리컵 다 위험하고 불투명한 플라스틱 용기가 훨씬 안전하겠고요.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턱받이도 틀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앞치마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주는 게 아니라 주지 않죠.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어때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왜? 약간 무거운 숟가락으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는 그런 게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이죠. 64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준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식사 그릇도 마찬가지지만 투명하다는 건 어르신들이 착각을 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붙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하면은 못 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4번째. 노출된 온수 파이프를 감싸 놓는 건 맞는데 알루미늄은 너무 뜨거워요. 절연 채로 감싸 놔야 되겠고요. 5번. 대상자의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없는 곳 하니까 이분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정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렀다 한다. 지금 짐을 쌌다 풀렀다 하는 거는 어르신들의 증상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에요.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교재에 맨날 나와 있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 이야기죠. 짐을 쌌다 풀렀다 하는 거는 증상입니다. 66번. 야간에 집 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3번이죠.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1번부터 볼게요. 취침 전에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거는 취침 전에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몸이 활성화가 돼서 잠 잘 안 와서 야간에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2번째.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나갈도 몰라요. 현관문을 잠그고 현관 위에는 또 닫아놓고 위에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배를 달아놓으라고 그랬죠. 4번을 보시면 배의 동선을 차단해서 낙성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배회는 안전한 곳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죠. 거실을 어둡게 하면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은 또 왜요? 걸어둔 옷가지가 있으면 그게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 식사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답은요. 3번이죠.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죠? 지금 2시예요. 시간에 대한 걸 알려주고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드셨다는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조금 쉬었다 드릴게요.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68번 침해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고 자주 화를 낼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훔쳐갔다고 도둑망상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교재에서 함께 찾아본다도 있었지만 같은 물건을 두었다가 대체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요양보살 때리라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 파괴적 행동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정답은 뭔가요? 3번이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 1번 보시면 팔을 잡아 멈추게 한다. 나를 때리려고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맞기 싫으니까 팔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번째, 굉장히 궁금하죠. 왜 흥분하고 소리치는지. 그러나 왜냐고 묻지 않는다. 왜? 흥분한 이유를 알려고 물어보면은 그 어르신은 또 그 내용이 생각나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왜 흥분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묻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4번째는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예, 재빨리도 틀렸고요. 피하면 어르신이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5번째,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그럼 또 겁먹으면서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69번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요양볼 때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 3번이 답입니다. 70번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해질녘이 되면 석양증후군이요. 석양증후군. 답은요 4번이죠.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지금 엄마 얘기 안 했죠. 이건 어떤 방법이에요?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런 거죠. 엄마는 어차피 안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 오실 때가 기다리라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다 설명해서 엄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왔다 오면 어르신 이야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또 속상해요. 정답은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낮에 따오는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71번 냇물 소리나 새벽 닭울음 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자, 요 문제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서는 냇물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새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새벽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뭐겠습니까? 네, 4번이죠. 진압력 강화. 우리 진압력 하면은 시간, 장소,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냇물 소리나 새벽 닭울음 소리, 뭘 기대할 수 있다? 진압력 강화. 4번이 답입니다. 72번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자, 편안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고 나서 말을 건넨다.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2번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는다. 손가락으로 손목을 잡나요? 이거 좀 이상하죠. 3번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하면 안 되죠. 말할 때는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잠을 깬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반응이 없더라도 말을 건넬 때는 나 누구입니다. 설명을 하고서 귀는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에요.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가 답입니다. 73번 대상자와 이야기하는데 공감 반응이요. 공감 반응.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있으래. 그래도 바깥에 나가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지금 어르신이 나고 가고 싶은 건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공감 반응은 정답이 뭐겠습니까? 1번이죠.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이게 답입니다. 74번. 옷이 젖었는데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전달법 항상 한 문제씩 나오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4번이죠. 이러다가 감기에 걸릴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옷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누가? 어르신이. 그러니까 주어가 어르신이 되는 거죠. 언제 옷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너는 언제 옷 갈아입으면 좋겠니? 대상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분이 옷을 안 갈아입으면 냄새가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자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싫으시군요. 결국 1번, 2번, 3번, 5번의 주어는 대상자 어르신이에요. 근데 4번은요. 이러다 감기 걸릴까봐 내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75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하는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 항상 나오는 거 아시죠?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화생활 같은 건 못해 시간 때우고 텔레비전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여기서 영화 보러 영화관 요거예요. 영화관에 가는 거는 무슨 활동이죠? 사교오락 활동이죠. 사교오락 활동. 자, 우리 항상 여가활동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일 활동에는 뭐가 있어요? 텃밭 야채 가꾸기, 또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TV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이런 게 소일 활동이죠. 자, 두 번째 운동 활동은요. 체조, 가벼운 산책 이런 걸 말하고 자기 개발 활동은요. 책 읽기, 독서, 그림 그리기, 서예, 시 낭송, 악기 연주, 미녀 교실,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 활동이죠. 정답인 사교오락 활동에는요.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음악회 가고, 전시회 가고 요게 사교오락 활동이고 종교 참여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 그래서 여가 활동 유형이 어렵진 않지만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누구이냐. 자, 보기를 보면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이해력장애 환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해력장애일 때 의사소통 도움이 되는 건 보기에 있는 거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었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해요. 반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항목까지 되어 있죠. 76번의 답은 이해력 장애입니다. 77번 대상자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켰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그림 문제인데 여기서 정답은 5번이에요.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가 답이죠. 78번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 가장 먼저 응급처치 어떤 순서로 해야 되죠? 긴급을 요하는 순서. 긴급을 요하는 순서. 긴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5번입니다.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으면 기도가 폐쇄될 수가 있어요. 숨을 못 쉴 수가 있죠. 가장 긴급하죠. 그래서 78번의 답은 5번이에요.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정답은 4번인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5분이 아니죠. 얼마예요? 2분 간격이고. 두 번째,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까지 대상자를 붙잡아주지나요? 전달될 때 붙잡으면 우리한테도 전기가 오니까 붙잡으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되겠고요.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즉시 해야 되는 거죠.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서 손을 뗀다. 맞죠? 분석할 때 손을 대고 흔들면 리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오후에 시행하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 전원을 킨다. 요게 답이죠. 자, 마지막 80번입니다.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이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흉골이에요. 흉골의 아래쪽이니까 어디겠어요? 라번이죠. 라번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32회 기출문제 풀이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